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법이에요?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얼치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공부하죠? 뭐뭐에 관한 이 말 들으면 율로 끝나도록 되어 있고, 약식 명칭을 얘기할 때는 국토계획에 관한 이 말 빠지니까 법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 공부해요. 자, 이걸 공부를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전 국토를 계획 잡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국토를 계획 잡는데, 이 국토를 계획 잡는 단위를 보면 전 국토를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을 수가 있고, 또는 도시군을 단위로 할 수가 있어요. 도시군을 단위. 그러니까 전 국토를 단위로 한다 하면 전 국토를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이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국토종합계획 하는 것은 국토기본법이라고 있는데, 이걸 우리 공부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국토를 보면 전 국토가 바둑판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도시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도시군으로 되어 있다고. 도시군. 이 도시군별로 계획을 잡게 되어지면 나주는 나주대로, 한평은 한평대로, 광주는 광주대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요. 이렇게 도시군별로 계획을 잡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 국토가 계획이 잡히는 거야. 이 말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거지, 밑에 걸 공부하는 거지,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이걸 보면 국토기본법에 보면 국토종합계획, 시도종합계획, 시군구 종합계획 막 이런 게 나와.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뭘 공부하느냐?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데 전 국토가 이 바둑판처럼 하나하나의 도시군별로 계획을 잡다 보면 전 국토가 자연스럽게 계획이 잡힌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걸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군별로 계획을 잡으니까 도시군 계획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은 뭐가 있냐면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광주광역시에서 도로 깔겠다 하면 광주광역시 계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도로가 이게 나주 거쳐가지고 한평 거쳐가지고 저 무안까지 가네, 이렇게 되는 도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데, 이런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국토계획은 일단 국토를 계획 잡는데 도시군 단위로 잡는 거니까 도시군 계획부터 나와야 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 때문에 광역도시계획부터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건 반드시 다 나오는 건 아니겠지. 이건 다 나오지만 도시군 단위별로. 내용 이해 가요? 필요한 경우에만 나온다고. 이게 없을 수가 있는 거지. 없을 수 없다 하면 여기부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이한 예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맨 앞에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내용 아시겠어요? 이제 그렇다는 내용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도시군을 단위로 한다 하는 거, 도시군이 뭐냐라는 이걸 잡아야 돼. 이제 도시군이 뭘 도시군이라고 하는 건가? 도시군은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세종시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제주는 우리 도시로 봐요. 제주는 우리 일반 행정도로 안 봅니다. 도시로 봅니다. 특별자치도 이렇게 되어지죠. 자치도. 그 다음에 도내에는 시군이 있어요. 시군. 여기까지를 도시군이라고 그래요. 정확히 보면 특별시부터 여기 나주시까지, 여기가 도시고, 이걸 도시라고 하는 거고, 이걸 군, 한평군, 무안군에서 군이 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도시군이 뭐냐?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 다시 도시군이 뭐예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그러니까 이제 도시군 계획이 뭐냐 하면 도시군이 뭔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냐? 도시군 이거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대한 기본과 정확히 바꿔 쓸 수 있는 게 종합 이렇게 되어진다고. 그래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냐? 이 도시군 이거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대한 관리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내용 됐어요? 도시군이 뭐예요? 도시군? 옳지. 안 보고 도시군이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시니까 나주시 계획을 보면 나주시가 도시 아니에요. 여기 해당이 되니까 나주시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군은 아니니까 나주시에 도시계획이 있는데 나주시의 도시기본계획과 나주시의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한평군은 도시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평군의 계획이 있는데 한평군 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다 잡아가지고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여기까지 내용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잡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은 공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이제 행정행위를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청에서 하는 짓거리를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행정청을 알아야 돼. 행정청을 알아야 되는데 행정청은 우리 정부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농지법에 가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게 정부로 본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요게 이제 복층형 행정조직을 가지고 나와. 이 듀얼 시스템을 가지고 나온다고. 이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거예요. 자, 좀 이해하는 데까지 합시다.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광역자치단체가 뭘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느냐 이런 거 시험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법조문을 보면 막 광역자치단체 뭐 이걸 시도라고 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게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해하자는 취지니까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좀 이해만 합니다. 근데 이게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내사터 그냥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제가 별표 치라 그래요. 자, 우리 광역자치단체를 보면 그런 이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밑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복층형 또는 중층형 행정조직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 광역자치단체가 바로 뭐냐면 이게 17곳이 있어요. 17곳. 그러니까 특별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역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치시가.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치도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인 우리 전라남도부터 경기도까지 이런 도가 바로 이제 여기에 광역자치단체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이제 17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7개? 서울 한 곳이 있죠. 그 다음에 광역시가 6곳이 있어요. 그죠?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뭐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되죠. 그리고 6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종에서 한 곳이 있고, 특별자치도 제주 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요게 9곳, 이게 이제 17곳이니까 8곳이 나와야 돼. 이 도가 경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가 있고, 충청 남북도가 있죠. 남북도가 있어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그 다음에 전라 남북도가 있어요. 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경상 남도, 북도 이렇게 되어져요. 북도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17곳.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까지 해서 무슨 투표용지가 7개가 있고 이번에 헌법 개헌한다 내용까지 들어가면 무슨 9개의 투표용지가 나온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함께 막 해 들어가는 겁니다. 6월 13일 날 선거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뭐냐면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가 없으면 이 구는 자치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 자치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치구 저리치구가 아니야. 어떻게든지 개근을 해야 되니까 진도와는 상관없이. 강의하다 보면 전부 다 여기를 집중하는 게 아니야. 우리 선생님들 한 절반 정도는 다른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내가 헛소리를 하는 거야. 헛소리를. 자, 주목을 해야 되니까. 분명히 눈은 여기 있는데 머리는 다른 쪽에 있는 거야. 지금 눈만 여기 보고 있고. 이게 기초자치단체예요. 잘 봐주셔야 돼. 서울특별시에는 이것만 있죠. 자치구만 있죠. 28개인가 될 거야. 자치구가. 그 다음에 광역시를 보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있어요. 강화군이 있고 그 다음에 옹진군이 있어요. 옹진군이 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있어요.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있어요.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다고요. 이렇게 구가 있고 광역시를 보면 군구가 있네. 그래요? 원래 여기도 광산군이었다고? 그러다가 광산구가 된 거지? 그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 또 모르더라고 그거. 광역시는 이렇게 서울은 이것만 있고 서울은 이것만 있고 자치구만 있고 서울시를 보면 서울특별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도 내에는 이 도 안에는 이게 시군이 있어요. 도 내에는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한평군 이렇게 되잖아요. 무안군, 영암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도 내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도 내에는 이 시군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시군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남는 게 지금 이 부분이라고.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 시군구 밑에 뭐가 있어요? 시군구 밑에 읍, 면, 동이 있죠. 읍면동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읍장, 면장, 동장은 그 지위가 사무관급이에요. 사무관. 그래서 옛날에는 5급, 지금은 9급인데 그 말단직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계속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동장까지 가요. 동장. 사무관이 됐다. 이렇게 사무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도 사무관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무관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내가 사무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읍면 동장은 사무관급이야. 자, 그 위에가 이제 서기관이라 그래. 사무관인데 잘 보세요. 우리 광주 광역시 하면 서구 이렇게 된다고. 쌍촌동 이렇게 걸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구청까지 서구청장까지 기초자치단체장이니까 이게 선출직 공직자야. 우리가 투표에 의해서. 내용 여기까지 가요? 이렇게 되는 거고. 세종을 한번 보자고요. 세종은 기초자치단체가 이게 없어. 세종특별자치시 밑에 바로 뭐에 걸려버리냐면 조치원 읍에 걸립니다. 조치원 읍. 그 다음에 면에 걸려요. 뭐 연서면, 뭐 장군면, 연동면,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면에 걸려버려요. 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솔동, 아름동, 종천동 뭐 이렇게 해서 종천동 해가지고 동에 걸려버려요. 바로 읍면동에 걸려버려요. 기초자치단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걸 갖다가 단층제 행정조직이라 그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단층제 행정조직을 가지고 나오는 게 세종시. 지금 테스트베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험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야. 저게 괜찮다 하면은 저걸로 이제 가겠죠. 단층제 행정조직으로. 우리 세종시는 이게 없어요. 기초자치단체가. 이게 없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뭘까? 좋은 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게 전략이 되는 거야. 우리 구청 하나, 서구청 하나 있으면 예산이 얼마 잡히냐면 이거 800억 이상 잡혀요. 최고로 조금 들어가는 게 800억이야.
이게 4개 있으면 벌써 5개 있어봐 58에 40, 4천억이 먹어 들어간다고 광주광역시의 예산에서. 이게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상당히 지방 재정이 괜찮습니다. 건실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가면은 1년에 한 번씩 도로 포장 또 해. 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맨날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가니까 세종시 딱 진입을 하면 시내가 도로가 새카매 막 이제 막 포장을 해가지고 다른 데 가면은 희뜩하고 막 갈라져 있고 이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계속해요. 그 다음에 세종시는 예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됐어요. 전부 다 무상급식. 뭐 그런 데가 세종시밖에 없어요. 예산이 남아도니까 돈이 전략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업무가 전반적으로 이게 분권화가 안 되어 있다고.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일을 이자가 다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한테 유임을 한다고. 조치원 읍장한테 이렇게 동장한테. 그리고 대표동이라는 말이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 할 일을 여기서 해. 동리에서 또는 읍에서 한다고. 그래서 읍면 동장은 이게 사무관급이라 그랬죠. 5급. 근데 여기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서기관급이 와 있어. 4급. 그래 민원봉사실을 갖추고 있다고. 이게 원래 민원봉사실은 구청으로 가야 돼. 이게 동사무소 가면 민원봉사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업무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있질 않더라. 정확히 업무 분담이 유임을 해버리니까. 자, 그래서 자,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일을 유임은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유임은 시험 문제가 안 나오니까 무조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다 해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서구청장한테 맡아야 되는 거거든. 광주광역시장이 이 건축허가권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없잖아. 세종은. 이게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누구한테 받으러 가야 되느냐? 세종특별자치시장한테 받으러 가야 된다고. 세종은. 내용 이해 가요? 유임하는 거 생각하지 않기. 우리 법 조문이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단층제 행정 조직을 가지고 나오는 유일한 도시가 세종시다. 여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요 정도 이해하고 따라서 모든 인허가권자는 세종시장이 한다. 자치시장이 한다.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에 요거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제주 이 도하고 달라요. 이건 도시로 본다 그랬어요. 제가. 이건 도시라니까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국제기준을 적용시키는 곳입니다. 이 중국의 홍콩과 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중국의 홍콩은 우리나라의 제주특별자치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조금은 요즘에는 위축되어 있습니다만 투자인민제도가 이게 인정이 되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5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50만 불이니까 US 달러니까 여기에 한 뭐 6억 정도 된다고 봐줘야 되겠죠. 한 6억 정도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거주를 하게 되면 F2 비자가 나와요. 거주권이 나온다는 얘기고 5년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F5 비자가 나옵니다. 영주권이 나와요. 이런 데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로 간주합니다. 그래 예전에 제주도 갔다 와가지고 해외 갔다 왔다 하면 웃어버렸는데 지금은 제주도 갔다 와서 해외 갔다 왔다 하면은 이건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제주공항을 갖다가 우리들도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면세점을, 공항에 면세점을. 여기 면세점 이용합니다. 왜? 우리를 외국 사람으로 보니까. 면세점 이용해요. 그래, 면세점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이 어디예요? 담배 코너입니다. 담배 코너가 이렇게 이제 이게 면세점이라면 여기에 의자들이 쫙 있어요. 의자들이. 이게 면세점인데 면세점 맨 앞에 정중앙에 여기에 담배 코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코너에 여기 들어가면 코너 구석에 담배 코너가 있어요. 이게 말이에요. 저가항공 딱 타고 가가지고 담배를 몇 프로만 사와버리면 담배값이 떨어져 버려요. 이게 1,000원씩 깎아줘도. 그리고 이걸 정부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은 제한을 합니다. 담배 2보로까지.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2보로 사고 여기서 또 2보로 샀지? 또 나와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사고 또 여기서 또 사고 모자 쓰고 사고 또 모자 벗고 사고 잠바 입고 사고 잠바 벗고 사고 몇 보로만 사오면 왕복 비행기 표 값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신 분들 많았어요. 그걸 정부가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두보로로 제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기준을 적용시키는 곳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건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봐주셔야 돼. 도내를 보니까 시군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시를 보면, 이 시를 딱 보면 도내야, 도내 시를 보면 경기도에 수원시가 있어요. 전라북도에 전주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의정부시가 있어요. 의정부시가 있죠. 그 다음에 순천시가 있어요. 전라남도 순천시. 그 다음에 과천시가 있어요. 과천시가 있고 공주시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김제시 이런 데가 있죠. 김제시 이런 데가 있어요. 전부 다 도내에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수원시 인구가 울산광역시 인구보다 많아요. 수원시 인구가 울산광역시보다도 약 한 7만에서 10만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 도시는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도시예요. 50만 이상 되는 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정부시는 인구가 20만 이상 되는 도시입니다. 과천시는 인구가 5만 이상 되는 도시예요. 과천시 인구 6만 7천. 지금 중앙행정기관 빠져가지고 한 6만 정도로 잡습니다. 인구가 5만 이상이에요. 자, 이렇게 50만 이상 되는 도시를 대도시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걸 중도시라고 표현하죠. 자, 5만 이상 되는 도시를 소도시라고 표현해요. 대중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면적 상관없어요. 인구수에 따라서 대중소를 나눕니다. 라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어요. 자, 인구 50만 이상이면 무조건 대도시입니다. 예. 의정부가 한 40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순천시가 30만 넘었죠. 순천시가 30만 안 돼요? 27만 돼요? 잘못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은? 순천시? 8년 사셨어요? 그동안에 8년 동안 다 세웠어요, 인구를? 농담입니다. 그 떨어졌어요? 선생님 오셔가지고 인구가 줄었구나. 그래, 이렇게 구분하는데 잘 봐요. 지금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인구 50만 이상 되는 도시는 무조건 대도시라 그래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서울은 대도시예요, 대도시 아니에요? 광주는? 그렇지. 그러면 대도시다 하면 이걸 다 포함하겠죠. 그래요? 그러면 수원시나 전주시만을 얘기하고 싶어. 수원시나 이 전주시만을 얘기할 때는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하면 이자만 이야기합니다. 이해해요? 그렇게 나와, 법조문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를 제외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 수원시, 전주시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도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한다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런 말을 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하면 시도지사 하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여기 해당이 돼. 자, 그러면서 이 대도시장은 수원시장, 전주시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너무나 기니까 이걸 쓰다 보면 제대로 쓰려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대도시장 이렇게 써야 되거든. 너무 기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책을 체킹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책을 한번 보죠. 자, 진도 나갑니다. 아직까지 진도 안 나갔나? 자, 책을 딱 보면 선생님들 이제 21쪽을 한번 봐요. 재료의 재정 목적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공법의 특징이야. 공법이다 하면 우리 법전이 없는 공법입니다. 법전이 있는 것은 이게 뭐 헌법이다 이런 것들은 법전이 있는 거고, 형법이다 형사소송법이다 이런 게 등에 법전이 없는 개별법인 그때그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이런 공법, 이런 것은 1조가 무조건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법의 재정 목적이에요. 자, 재정 목적 읽어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할게요.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 국토를 계획 잡고 이용해야만 공공복리가 증진되고 난개발이 안 된다 하는 취지에 의해서 만들었어. 내용 이해 가요? 요 정도 이해하면 돼. 나중에 법의 재정 목적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삼순환에서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나오죠. 용어의 정의 나와요. 무조건 공법은 법 2조가 용어의 정의야. 도시개발법에도 법 1조가 도시개발법 만든 재정 목적이 뭐냐? 2조가 용어의 정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용어의 정의라는 건 이렇게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새로운 사항들이 내용들이 나오겠죠. 이게 나오면 여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맨 앞쪽으로 뽑아서 맨 앞쪽에 용어의 정의해서 이렇게 용어의 정의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용어의 정의를 총론이라고 그러고 이런 게 하나하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강론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론에 가면 이 내용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용어의 정의에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거기 나와요? 예,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 말 나와? 이 말은 강론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강론이 어디에 나오냐면 29쪽을 봐줘야 돼. 29쪽 광역도시계획 한번 봐봐. 광역도시계획 나와요? 거기 의의를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강론이야? 그러면 여기부터가 시험 출제 영역. 여기부터 시험 문제 나와. 그럼 여기부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봐요. 용어의 정의를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야. 합니다. 하는데 강론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1순환 때는 강론부터 들어갈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걸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언제 들어가냐면 2순환 첫 교시에 들어갑니다. 이거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는데 좀 선후를 달리하겠다는 거야. 여기부터 들어갈 거야. 강론부터. 어차피 이거 하니까 이 내용을.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29쪽부터 시험 문제 출제 영역 여기부터 진도 빼기 시작하겠습니다. 1순환에서는. 내용 아시겠죠? 자, 그러면 29쪽을 딱 보니까 맨 위에 뭐가 나오냐면 무슨 계획 나와? 옳지.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한번 넘어가 봐요. 넘어가 보면 36페이지를 보니까 36쪽에 무슨 계획 나와요? 도시군 기본계획.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넘어가 보면 41페이지 무슨 계획 나와요? 옳지.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나와주죠. 예, 대표적인 게 이거야. 우리 계획에 관해서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해서 이제 이것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우리 농지법까지 해서 부동산 공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가장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오늘 선생님들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 행정청에서 하는 짓거리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는 거거든. 근데 이게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첫날에 특히 부동산 공법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법이 들으면 어디부터 해야 이게 좋아하냐면 도간, 농자, 뭐 도시지역, 관리적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해야 좋아합니다. 할만하다 그러는데 행정계획부터 딱 들어가 버리면 아이고 나 공인중개사 그냥 운전면허증 따는 걸로 알고 왔는데 나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나 못 얻었습니다. 해가지고 절반이 안 나와버려요. 그 다음 주에는. 그래서 첫 시간은 학원별로 오픈하는데
공인중개사법 시간이 딱 들은 게 가장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사무소 개설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게 이제 사정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쩌다 하면은 쏠깃하거든. 이제 그 보아왔고 이해가는 것도 있고 재밌어. 매수인이 뭐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매도인이 이랬을 때는 이건 이러면 안 된다. 뭐 재밌다고. 부동산 공부 와가지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막 이런 말 하면 에이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올란다. 이렇다고. 선생님들 올해 합격시켜 드릴 거니까 다음 주에 결석하지 마. 자, 결석하지 마세요. 우리 약속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 할 거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오늘 첫 시간에 해도 괜찮겠어요? 네, 첫 시간에 합시다. 자, 가장 어려운 부분. 아직까지 진도 안 나갔어요? 아직까지 지금 아니 뭘 한다 해놓고는 아직까지 교과서를 한 번도 안 나갔죠? 네. 자, 행정계획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슨 계획 나와요? 옳지,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고? 옳지,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나오고 또 무슨 계획이 나와요? 옳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우리 행정계획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 국토기법률에 우선 맨 앞에 보니까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옳지, 세 가지가 나오죠? 다시 세 가지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래 국토를 계획 잡는데 도시군별로 계획을 잡는 거니까 우리 도시군 계획이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은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하위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다시 갑니다. 우리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 뭐가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 두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광역시 내에서 또는 나주시 내에서 한평군 내에서 도로 깔겠다, 학교 설치하겠다, 아파트 짓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전부 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구체적으로 이걸 설치하게 된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도로라는 게 한평을 거쳐가지고 저기 무안을 거쳐서 이렇게 목포 이런 데까지 뻗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나오는 게 광역도시 계획이야. 원래 여기부터 나와야 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건 항상 나와야 되는 계획은 아니고 필요할 때만 나온다. 내용 아시겠어요? 근데 올해 시험 문제가 여기부터 출제되는 거야. 이게 1번 문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1번 문제야. 눈 좀 떠보고. 눈 좀 떠보고. 벌써 눈 감는 연습하면 안 돼. 지금 이제 오늘 첫날인데 그래도 첫날은 한번 어떻게든지 떠봐야지. 이렇게 감기면 이렇게 하고 있어? 벌써 눈 감는 연습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용어의 정의가 뭔가 이걸 한번 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 한번 봐요. 29쪽. 29쪽. 제가 이제 중요하다는 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나온다고 별표 치고 꼭 해. 그러니까 이건 꼭 해주셔야 우리 난이도 중과 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니까 이거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해주시면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시는데 형광펜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또는 빨간색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형광펜 이게 과목마다 차이는 있어요. 다른 과목에서 형광펜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빨간 볼펜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부동산 공법만큼은 절대 빨간색이나 지금 현재 우리 형광펜을 사용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워낙 양이 방대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읽는 쪽쪽 전부 다 모르니까 다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 다 밑줄 긋고 있어. 다 형광펜. 다 형광펜이네? 이놈아. 그래 이제 색깔을 또 달리해. 노란색으로 했다가 또 빨간색으로 했다가 또 녹색으로 했다가 이렇게 되면 5월, 6월에 가서 책 한 권 또 사야 돼.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익히지를 않는다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시험이 다가왔다. 곧 다음 달이 시험이다 하면 하루 이틀에 이 한 권을 봐야 돼. 부동산 공법 한 이틀 잡아서 봐야 됩니다. 이제 그때.
그러면 이틀 잡아서 한 과목 봐야 되는데 한 과목 보려면 형광펜으로 해진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 그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 하루에 다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형광펜 사용하는 시점은 3순환 이후에 사용해야 돼요. 뭔가 좀 알 때. 이 시점이 5월, 6월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꼭 하겠다. 예. 이게 좀 받아 적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필기를 하든지 받아 적든지 받아 안 적든지 간에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 스타일대로 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몇 글자라도 써가야 내가 포만감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써. 또는 나는 뭐 연필 잡아본 적이 한 40년 되기 때문에 이게 연필 잡는 것도 모르겠다 이러시면 안 써도 괜찮아요. 다 이제 또 이 책으로 해서 다 나오니까 책에도 있고 하니까 책에도 펼쳐놓고 잘 들을 수 있도록 해. 그래서 이제 제가 필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게 상관 안 할 거예요. 자기에 맞는 공부 스타일대로 해주세요. 해주는데 절대 빨간색하고 지금은 유색볼펜을 사용하면 안 된다. 형광펜을. 그게 필요하다. 어느 때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과목들은 그게 필요한 과목들도 있어요. 이게 범위가 조금밖에 안 되는 건 지금부터 형광펜 하세요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세요. 저 공법은 일단 타치하지 마세요. 연필만 가지고 연필로 써야 된다. 체킹을 연필로. 왜? 지우기가 쉬우니까. 아직까지 안 들어갔어요? 아니 지금 2시간 동안 뭐 한 거야? 부동산 공급 시간에. 자 이제 들어갑시다. 29쪽 광역도시계획에 의 이렇게 나오죠?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네모 딱 엮고 별표. 그러면 이 정의는 꼭 잡아야 돼. 용어의 정의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용어의 정의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데요. 자 선생님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거기에서 광역도시계획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한번 골라봐라 하면은 뭐 어떤 말이 가장 중요할까? 광역도시계획 정의는 광역계획권이죠. 이거야. 이게 밑줄고 광역계획권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해서 계획을 말한다. 밑줄. 자,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잠깐만요. 선생님들 시험 문제 취재된 게 이거야. 제가 여기서 OX 하는 건 기출문제예요. 틀린 문장 고르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도시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OX. X지? 그대로 해줘야 돼. 광역시는 도시니까 광역시 도시계획이 뭐냐면 이거라니까. 이거가 있고 이거가 있고.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계획이 뭐냐.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 요거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있는 거야. 다시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이다. 자 뭐에 대한 계획이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죠.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지. 시험 문제는 광역시의 도시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래 나오면 틀려요. 내용 됐죠? 서울시 계획이 뭐예요? 서울시 계획이 뭐야? 이거 아니야. 이게 있고 이게 있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나주시 계획이 뭔데? 이게 있고 이게 있는 거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한평군의 계획이 뭐예요? 이거 있고 이게 있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저게 아니야. 아주 중요하다고. 아주 중요하다. 자 잠깐만요. 우리가 거기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말 나오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어요. 틀을 제시하는 계획. 이게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청사진 계획이라 그래.
이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을 뭐라 그러냐면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요게 바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뭐다?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표현해요. 일단 따르세요. 비구속적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뭐라 그래요?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된다고. 자, 비구속적 계획은 뭐냐? 구속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거든. 주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요건 뭐라 그러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두 가지는 비구속적 계획인데 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이런 계획들이지. 근데 도로를 누구 땅 위로 깔겠다 하는 계획이 이 계획이라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실행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실행하는 계획이니까 이런 계획은 이 계획대로 따라가줘야 돼 우리 주민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속적 계획 이렇게 표현해. 자,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을 구속하는 건 아니지. 그러나 가부 땅 위로 깔겠다 이렇게 된 거야. 도로를 이렇게 되면 이 가부 땅 위에 이 도로부지로 편입된 이 땅에서는 갑이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건축행위 등을 하면 돼 안 돼? 그렇지. 이 계획에는 따라가줘야 된다고. 이걸 구속적 계획이라 그래. 우리 구속한다는 말은 따라오도록 하게 한다 이 뜻이야. 구속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따라오도록 하게 한다. 행정계획이 나왔는데 우리 따라가야 돼. 이런 계획이 구속하는 계획이야. 그냥 따라갈 필요가 없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건 이런 건 비구속적 계획이야.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광역시 2030년도까지 300만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건 큰 틀 방향만 제시한 거라고. 그런 건 우리가 보고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은 비구속적 계획. 의무적으로 놔야 되는 계획이 이 계획이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예죠. 자,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 무슨 계획? 비구속적 계획.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계획을 뭐라 그런다? 구속적 계획.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에는 반드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말이 항상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광역계획권에 대한 비구속적 계획을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방향 잡아주는 거예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도시군에 대한 기본과 똑같이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종합입니다. 종합. 기본이라는 말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통, 주택, 정비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종합계획 마찬가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다 가지고 있는 걸 종합계획이라 그래요. 기본과 정확히 바꿀 수 있는 말이 뭐다? 종합이다.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의가 뭐냐? 도시군에 대한. 자, 특별시, 도시군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구속적 계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말이 들어가겠어? 도시군에 대한, 특별시부터 시군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딱 들어가겠지. 내용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방향을 잡아주는 청사진 계획이 아니란 말이지. 비구속적 계획이 아니야. 구속적 계획이니까 여기에 도시군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 말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 말 이해해요? 자, 그러면 우선 이거 정의 한번 보게. 이거 정의 보고 요거 정의 보고 이 한번 읽어보고 쉬게. 또 쉬자고 해야 눈을 뜨지. 그렇지 않으면 예고를 해드려야 돼. 그래야 눈을 부릅뜨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눈 감고 있어버리니까. 자, 36조. 자, 36조. 재료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 이렇게 나오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네모 딱 엮고. 자,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옳지. 잘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도시군이 뭐냐? 빗줄 그어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빗줄. 이게 도시군이죠. 선생님들 이해 가요? 자, 여기에 관할구역에 대하여 그랬죠?
관할구역은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자, 뭐 깍두기 관할구역이 광주역이다 하면은 광주역에 깍두기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니까 우리 나주시하고 여기 광주광역시 경계, 이 경계를까지 여기까지가 관할구역이야. 내용 이해가요? 자,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공간구조는 교통축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말 이해해? 어떻게 해석한다?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종합계획 네모 딱 엮고, 자, 별표 종합계획 별표 칩니다. 이것만 종합계획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서만 나와요. 자,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아, 이거 중요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밑줄 긋고 별표 쳤어요. 자, 잠깐 여기 봐주셔야 돼. 여기 제 설명 들어요. 모든 행정계획은 이렇게 상위계획이 있고 그 밑에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실행하는 하위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자,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에 지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걸립니다. 아주 중요하다 이게. 잘 보세요. 주어를 뭘로 잡고 서술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지침이 된다 부합이 된다 이 말이 달라져요. 주어를 이걸로 잡으면 상위 계획은 이렇게 딱 출발되면 하위 계획에 지침이 된다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 딱 주어를 잡게 되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내용 아시겠어요? 아,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지침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상위 계획 이게 하위 계획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런 게 법조문이 나와. 나중에 다 체킹할 거야. 그래서 앞뒤가 딱 들어맞는다고 이제 하다 보면.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41쪽 갑니다. 자, 41페이지를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표현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네모 딱 엮고 이건 중요한 거 없으니까 제가만 읽겠습니다. 자,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이겠죠.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밑줄 그어요.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도시군을 개발, 정비 및 보전 밑줄 그었습니다. 개발, 정비, 보전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관리입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등의 자, 세 번째 줄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밑줄.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밑줄. 자, 밑에 동그라미 1, 2, 3, 4, 5, 6 나오죠? 동그라미 1, 2, 3, 4, 5, 6 딱 묶어놓고 별표 크게 쳐놔야 돼.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외우고 있다 하면 안 돼. 이건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별표 크게 쳐놓고 우리 국토교육법률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여기에서 12문제 중에서 10문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첫 글자 안 딸 겁니다. 제가 첫 글자 따는 건 외울 때 첫 글자를 따거든요. 근데 이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용계, 기도집 이런 말 안 해요. 제가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요 정도에.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요것만 말씀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오늘 첫날이니까 너무 뭐 급하게 할 필요가 없죠.